자, 이미 함수 fx를 그래프를 그려서 정적분을 정의하시오 라는 건데요. 정적분의 정의 기억나냐, 민정아? 민정아? 정적분의 정의 기억나? 정적분의 정의 뭐였지?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정적분의 정의가 뭐였냐면, 정적분에 대해서 뭐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적분은 뭐냐라고 물으면 무한급수예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정적분은 무한급수예요. 자, 여기서 편의상 함수값이 전부 다 양인 형태의 함수를 제가 그리긴 할 텐데 의미와도 관계없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양인 함수를 잡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을 n등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n등분을 하는 건데요. 구분 구적할 때 보셨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n등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잘려진 도형 자체의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근사화하죠. 가령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바깥쪽으로 나가냐 안쪽으로 들어오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지금 어떻게 근사하고 있냐면 오른쪽 끝을 높이로 근사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삐져나가지만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직사각형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한 거라고요? 오른쪽 끝값을 기준으로 근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런 거죠.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면적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겠냐? b-a를 n등분한 거니까 n분의 b-a겠죠? 그 다음에 이게 높이인데 이 높이는 뭐냐면 이 지점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이 지점은 뭐냐면 a에다가 n분의 b-a를 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높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그 x를 집어넣은 f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것도 이거 동일합니다. n분의 b-a 그죠?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두 칸 오는 거니까 fn분의 b-a 곱하기 2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운데다 하나 그려놨는데 이걸 제가 뭐라고 보는 거냐면 얘를 k번째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전히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 것이다? b-a를 n으로 나눈 것일 것이다. 맞아요? 높이는 또 함수값인데 이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이 좌표를 생각해보면 이 좌표는 k번째니까요. 요 a에다가 n분의 b-a를 몇 번 더하게 돼요? k번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함수값이니까 뭐가 되냐면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k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k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가 될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둘이 곱하는데 이걸 먼저 씁니다. 보통은 이렇게요. 이건 k번째죠.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사용하면 좋겠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n번째까지 더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앞에 붙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면적 자체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요. 여기. 즉 저 곡선이 x는 a, x는 b,
그리고 x축과 이루는 면적,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져나가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남은 부분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근사값이죠. 맞아요? 어떻게 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요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씩 가까워질 거고요. 그럼 이 오차들이 다 소멸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는 거죠. 이게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무한급수란 얘기예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정적분은 무엇이다? 무한급수다 라는 거죠. 그럼 원래 무한급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승현이가 얘기해볼까? 무한급수의 합 어떻게 구해? 무한급수의 합 어떻게 구하죠? 알겠습니다. 나연 얘기해봐. 야, 이 새끼야. 얘기해, 얼른. 첫 번째, 일반항의 극한을 확인하죠.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합니다. 만약에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면 무한급수는 수렴 또는 발산이죠.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이 0인 경우에 부분합을 구합니다. 그리고 부분합의 극한을 취해서 무한급수의 합을 계산하죠. 맞아요? 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근데 요 f의 식이 부분합을 구하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식 자체가 우리가 아는 식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분합을 구할 수 있는 식은 크게 봐도 7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분분수 분해, 혹은 근호 유리화, 로그의 성질, 뭐 이딴 거밖에 없어요. 딱 정해져 있다고. 그걸 벗어나면 부분합을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 그런 것들을 벗어난 식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 무한급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걸 쉽게 계산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가 바로 뭐냐면 정적분의 기본 정의입니다. 정적분의 기본 정의 좀 더 언급하겠지만 정적분의 기본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무한급수를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함수, 즉 이 fx 있죠? 이 fx의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의 차로 아주 간단하게 숫자 2개 빼서 이걸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정적분의 기본 정의인 거죠. 그리고 이 무한급수가, 즉 이 무한급수가 부정적분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얘를 정적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얘를 적분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적분의 기본 정의가 증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이 무한급수가 부정적분하고 관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무한급수가 부정적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얘와 얘를 같은 표현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책에 보면 이거는 이거다라고 나오는데 제 생각은 다르는 게 이거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게 이거임을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거임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고요. 정의니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이 정적분의 정의는 어느 정도로 외우시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냐라고 하면 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다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뭔가 하나도 모른다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자꾸 못하는 거야. 알겠지? 이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칸 나누고 직사각형 근사화하고 그 다음에 간호의 길이, 높이 다 구하고 그 다음에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고 시그마 붙이고 극한 취하고 얘가 적분이다.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수학 숙제도 강조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넘어갑니다. 자, 2번. 이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제가 수학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거죠. 원래 정적분은 상수입니다. 원래 정적분은 상수예요. 정해져 있는 적분값이니까 상수잖아요. 근데 A부터 B까지라고 하지 말고 A부터 X까지, 즉 이렇게 적분 구간의 윗끝을 변수로 잡는 거죠. 그럼 이 X가 막 움직일 거니까 X가 움직이면 여기 이 부분이 변하겠죠. 그럼 정적분의 결과가 변하겠죠. 그렇다면 이 X가 이 정적분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함수관계가 형성되고요. 보통 정적분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독특해서 이 아이를 이름을 붙여준 거죠. 뭐라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요.
이거 이름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미분에서는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 적분에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게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해가 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해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게 왜 이런지를 제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보세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왜 fx냐? 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저도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에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t라고 잡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 자체를 연산한 결과가 뭐가 되냐면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 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걸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미분하면 부정적분이었으니까 fx가 될 거고 얘는 미분하면 상수니까 없다 라고 해서 미분한 결과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라고 설명하는 건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증명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뭘 쓰고 있어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고 있죠. 정적분은 무엇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증명 이전이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를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편찬을 이렇게 제가 설명할 거고 지금은 일단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 안 했다고 치고 우리가 수학에서 한번 했지만 예. 그냥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죠. 자, 예성립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걸 t로 잡습니다. x가 아니고. 왜냐면 적분 구간의 윗끝이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t로 잡는 거죠. 알겠죠? 네. 적분 구간의 시작 지점을 a라고 보죠. 그리고 끝 지점을 x라고 보는 건데 이 x가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이 t의 값이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미분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고요. 미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균 변화의 극한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변화하는 상태가 되고 그것의 평균 변화를 구해서 극한을 취해서 이게 옳다는 걸 증명할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의 상황이 필요하니까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한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처음 상황 자체는 처음 sx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죠? 색시 힘드네 이거. 요게 처음 sx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이 x의 값이 물론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서 오른쪽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일단 편의상은 양이라고 델타 x를 보죠. 알겠죠? 그러면 x 플러스 델타 x가 여기까지 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 부분을 색을 칠하면 이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겠냐면 델타 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적분의 결과를 SX라고 가정하면. 맞습니까? 맞아요? 네. 여기를 SX라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는 사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일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이 전체는 뭐가 되겠어요? S
x 플러스 델타 x 이게 되겠죠. sx가 아니고. 근데 거기서 여길 빼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s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 뭐에 적힌 i예요? 분자에 적힌 i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죠? 자, 델타 x가 양수일 때 구간 x부터 x 플러스 델타 x의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 분모는 델타 x이고 분자는 s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린 이것의 극한만 하면 돼요. 맞냐 많이? 맞죠? 여기다 델타를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네, 델타 x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끝나요. 그죠? 네. 근데 편의상 이거를 제가 일단은 델타 s라고 좀 써놓을게요. 알겠죠? 자, 연속함수를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sx 역시 연속함수예요. 알겠죠? 연속함수는요,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하여 구간 내에서 반드시 무엇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 ft가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 혹은 최소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이 구간 내에서 최대 혹은 최소를 갖겠고요. 이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로 보이는데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최대 위치를 이용해서 이 델타 S를 근사화를 해보면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으로 근사화가 될 거고요. 맞아요? 그죠? 예. 최소 위치를 이용해서 근사화를 해보면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으로 근사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되시죠? 이때 이 빨강색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해보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델타 x죠. 높이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구간 내의 최대값이니까 그냥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라지 m 곱하기 델타 x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의하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최소값 가지고 한 거니까 스몰 m 곱하기 델타 x라고 볼 수 있고요.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델타 s라는 값은 이 값보다는 크고 이 값보다는 작은 거죠. 맞냐? 맞아 안 맞아? 오늘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미쳤네요 너 진짜. 네.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델타 s는 이 값보다는 크고 이 값보다는 작은 거예요. 맞아요? 네. 방금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보면 물론 약간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적을게요. 네. ft는 구간 x부터 x 플러스 델타 x에서 연속이고요. 따라서 최대 m과 최소 m이 존재한다.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그림에서 뭘 할 수 있냐면 m 곱하기 델타 x라는 놈 하고 델타 s라는 놈 하고 라지 m 곱하기 델타 x라는 놈이 이런 대수관계를 형성함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이때 우리는 델타 x가 양인 상황에서 지금 내용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맞냐? 그러면 델타 x 분의 델타 s라는 놈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샌드위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을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자, 델타 x가
0으로 접근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저와 함께 관찰을 해보죠. 델타 x가 0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다시 그림으로 올라올게요. 델타 x가 0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폭이 한없이 좁아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기 있던 최대값과 여기 있던 최소값과 여기 있던 함수값 이 세 개가 한 점으로 모여요. 맞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게 구간의 길이가 0에 한씩 가까워지면 사실은 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값 자체가 최대이면서 최소이면서 fx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때 최소값도 어디로 수렴하고 fx로 수렴하고 최대값도 어디로 수렴한다? fx로 수렴한다 라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s라는 놈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냥 fx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얘의 극한이죠? 얘의 극한이에요. 얘의 극한이면 얘의 미분입니다. 그잖아요. 이 함수 이 함수 같은 거니까. 얘의 평균 변화에 대해 극한이잖아. 그럼 얘의 미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즉 누구를? 이러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fx를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델타 x가 음수일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방법은 동일하고요. 네. 같은 결과를 얻으니까요. 그리고 요 마지막 식 있죠? 요 마지막 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뜻이 있는 식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t축이 있고요. y는 ft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적분 구간의 시작 지점인 a고요. 실제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a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x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오른쪽이 이렇게 혹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편의상 오른쪽 이동한다고 간주할게요. 그럼 오른쪽 이동하면 정적분은 사실 아까 배웠잖아요. 정적분의 정의를 제가 간단히 말하면 전 정적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깝고 높이는 부호를 가지고 있는 함수값인 직사각형을 계속 더하는 거다. 그렇죠? 예, 이게 좀 길면 그냥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직사각형을 계속 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직사각형이면 실질적으로 선분 아니에요?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직사각형이면 실질적으로 선분 아니냐고. 그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생각을 해서 이걸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마치 선분을 더하는 것인 것처럼 계속 선분을 추가적으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변화하면 이렇게 면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예. 이런 식으로 x가 오른쪽 이동한다면 계속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함수값들을 더하게 되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근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순간 얼만큼이 변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sx라고 했을 때 s'x라는 것은 이 x의 순간, 즉 마지막 순간 무엇이 변하냐 이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전 뭘 하게 되냐면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하나를 추가로 더하게 되는데 이 위치가 x고 그럼 이 값이 fx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냥 fx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미분한 게 뭐라고요? fx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기하학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에 더한 게 사실 뭐예요? 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직사각형 선분 맞습니다. 맞잖아.
순간 변화율. 이 미분계수, 도함수의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진짜 이해하시면 써먹을 때가 되게 많을 건데 이해가 지금 안 되더라도 뭐 나중에라도 이해됩니다. 알겠죠? 일단 제가 자꾸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뭐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무엇이 된다? fx가 된다라는 사실 증명했고요. 이건 너무 자주 쓰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워서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외워요? 그냥 이 x를 이 t에 집어넣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패구간에서 연속이고 한 부정적분 large fx라고 하면 다음 정리가 성립한다. 이게 지금 정적분의 기본 정리죠. 뭐예요? 근데 정적분은 무한급수에서 일반항의 극한 구해보고 부분합 구해보고 극한 취해야 되는지 알지? 그럴 필요 없어. 얘 부정적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B값 넣고 A값 넣어서 빼기는 하면 그 무한급수의 합이 계산된단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증명해보죠. 이걸 증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좀 전에 했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증명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이용할 거니까요. 다시 sx를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보죠. 아까 배우셨지만 S'(X는 무엇이었습니까? fx였죠? 그죠? 아, 방금 했잖아요. S'(X는 fx잖아요. S'(X fx라고 이 말은 뭐예요? 이 large sx라는 놈이 뭐라는 얘기예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맞죠? 네. 이므로 sx는 누구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입니다. 이때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 있지 않아요? 부정적분? 또 해요? 네, 또 해요. 부정적분은 몇 개 있냐 나연아? 무한 개 있어요. 그죠?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럼 얘도 부정적분, 얘도 부정적분이죠. 근데 부정적분끼리는 뭐만 차이가 나죠? 상수항만 차이가 나죠? 그럼 이 large fx하고 이 large sx 이 두 개는 상수항의 차이만 존재할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sx라는 놈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large f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 이때 c는 적분 상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A라는 놈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SA가 0이냐면 SA는 여기다 A를 넣는 거예요. 그럼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죠.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P적분함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0이다. 그죠? 수학에서 배웠죠? 네. SA라는 놈은 0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이걸 이용해 보시면 SA라는 놈은 사실 FA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놈이 0이란 소리니까 따라서 적분상수 C가 사실 마이너스 FA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됐나?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이제 C를 A를 이용해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SX라는 놈은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다 라고 볼 수 있고요. SX가 원래 뭐였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였고요. 아이고야 가만히 있어.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때 제가
x 대신에 이 확정값인 b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전히 식이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x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ft라고 안 쓰고 fx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t를 x로 여기 t를 x로 바꿔줘도 식이 여전히 성립합니다. 맞죠?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놈은 large fx 마이너스 아니 죄송합니다. b 마이너스 large fa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사실은 무한급수인 이 i를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의 차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다 쉬운 얘기예요. 같이 쉬운 얘기를 좀 해보죠. 넘어갑니다. 여기 내용 다 정리되셨죠? 가끔 제가 책을 치고 놀라요. 너무 잘 써가지고. 중학생들은 저 쉬는 시간에 나가면 여기다 와서 막 낙서하거든요. 여러분도 했나요, 설마? 중학생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씩 하는 말이 여기다 어떻게 글씨 이렇게 잘 쓰는 거죠? 하는 건데 타고난 건 어쩌겠어요. 자, 4번. 농담이 심하네요, 오늘. 정적분의 기본 성질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빠르게 적고 넘어가죠. 네. 뭐예요? 뭐냐고. 아이씨. 상수배의 적분은? 적분의 상수배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는요. 합 또는 차의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 또는 차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항 함수를 다 적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근데 곱의 적분은 적분의 곱이 아니에요. 당연히 몫의 적분도 적분의 몫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막 치환 적분이니 부분 적분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두 함수의 곱의 형태의 적분을 해결하려고. 알겠죠? 네. 3번은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요. 이렇게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해서 연결되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죠. 이때 C는요 A, B 사이의 값일 이유 없다고 제가 수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C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임의의 실수. 알겠죠? A와 B 사이 값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아시죠? 알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정적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5번에 1번 뭐예요? 비적분 함수가 가분수냐? 그제? 가분수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 진분수로 분해하라고 했는데 이건 밑에 분모가 하나짜리에서 분해도 쉬워요. 2x 플러스 x분의 1로 보셔야 되죠. 그러면 정적분의 기본 성질을 위해서 2x 따로 적분하고 즉 x의 제곱 x분의 1 따로 적분해서 원래 x분의 1 적분하면 l은 절대값 x라고 써야 맞긴 한데요.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니까 어차피 x의 양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집어넣어서 적분해보시면 얼마 나오냐? 이거 나옵니까? 그죠? 예. 다음 얘는 어떻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죠? 그죠? 그럼 부정적분이 3분의 2 x 플러스 2분의 3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 이게 되겠네요. 0부터 3까지. 그럼 3 넣어보시면 8 3분의 16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3분의 14겠네요.
그래서 수학2 할 때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무엇이냐면 부정적분을 할 수 있냐 없냐죠. 대입 못하는 학생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죠? 예. 그래서 부정적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뒷장 넘어갑니다. 3번 볼까요? 3번은 진분수죠. 진분수 함수는 부정적분 방법이 뭐예요? 부분분수 분해예요. 쌤이 부분분수 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했지? 항의하시면 돼요. 문제 잘못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부분분수 분해 안 되면 적분 못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특이한 경우 뭐 삼각치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런 거는 되는데 여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분분수 분해가 안 되면 진분수 함수를 우리는 적분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 못한다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부분분수 분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배 형태로 고치시고요. 분해해 보시면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마찬가지로 절대값 기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적분 구간이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3 ln2 마이너스 ln3 그럼 2 ln2 마이너스 ln3 이게 나오겠네. 됐죠? 넘어갑니다. 4번 탄젠트를 접근할 탄젠트 제곱을 접근할 건데요. 탄젠트 제곱은 탄젠트와 탄젠트의 곱이에요. 제가 곱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로는 합차로 변형하면 된다라고 했죠. 두 번째가 치환적분, 세 번째가 부분적분이었는데요. 탄젠트의 제곱 x의 경우에는 딱히 합차로 변형하는 건 아닌데 시컨트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2라고 같은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시컨트는 누구를 미분한 결과예요? 탄젠트를 미분한 결과죠. 그래서 얘네 부정적분 자체가 탄젠트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분의 결과는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민정아 졸리지 않지?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자, 5분 보겠습니다. 5번은 2의 4x제곱은 적분하면 4분의 1 2의 4x제곱이죠. 누가 문제예요? 사인 제곱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도 사인 제곱 뭘로 처리하면 되죠? 반각 이용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고쳐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기 이전에 먼저 2의 4x제곱은 놔두고요. 여기를 반각 이용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렇게 고쳐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부정적분의 결과가 2의 4x는 4분의 1 2의 4x 되겠고요. 저거 전개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x 나오니까 뭐 있어야겠냐? 플러스 4분의 1 사인 2x가 있어야 미분하면 2분의 1 코사인 2x가 나오겠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부정적분의 결과는 이렇고요. 이제 0하고 파이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파이 집어넣으면 4분의 1 2의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끝에 건 0이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네요. 이거죠? 네. 굳이 예쁘게 쓴다라고 해봐야 한 이 정도일까요? 이렇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뭐 함수만 바뀌었지 이것도 수학2에서 다 물었던 거죠. 뭐예요?
정적분의 결과는 적분 변수와 무관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x로 여기를 x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죠.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위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교환하면서 여기에 부호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적분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 두 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ln3까지 2의 x 플러스 1분의 2의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면 뭐만 남냐면 이것만 남게 되죠. 그럼 얘를 부정적분 하시면 마이너스군요.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ln 3 9 첫 번째 게 2분의 9인 것 같은데 맞아요? 두 번째 게 3이고 세 번째 거 ln 3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1이고 계산하면 얼마니 나연아? 응? 계산 틀렸나? ln 3 집어넣으면 9 2분의 9 마이너스 3 플러스 ln 3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2 아니야 2 플러스 ln 3 맞는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들리잖아요. 크게 말해요. 선생님 귀가 어둡다고 몇 번 말하냐? 응? 크게 말해줘. 알았어?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 구간별로 분화되어 있는 함수의 적분인데 뭐 또 할 줄 아는 거죠. 그죠? 구간별로 따로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x가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sin x를 채택하고 x가 파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코사인 x 플러스를 택하라 이런 얘기죠. 파이 넣어보지 마시고 똑같이 00 되기 때문에 연속함수라서요. 네. 등호는 양쪽에 있어 상관없고요. 자 해보면 0에서 파이까지 누굴 택하라고요? sin x를 택하라고요. 그리고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코사인 x 플러스 1을 택하시오 이런 얘기죠. 이건 다 수학토에서 했던 거니까 뭐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0에서 파이까지 그리고 sin x 플러스 x 2파이에서 파이까지. 첫 번째 적분의 결과는 2네요. 두 번째 적분의 결과는 2파이 마이너스 파이 파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뭐 똑같은 건데요. 얘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sin x를 써주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코사인 x 플러스 2를 써주면 되는데 이건 아까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 뭐 또 계산하냐? 아까 1번에서 이게 뭐였지? 2였나? 파이였군요. 그죠? 네.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요. 이건 이미 아까 했으니까 얘만 하면 되겠죠. 근데 기함수죠. 그죠? 안 해도 되겠네요. 0이잖아요. 네, 그냥 파이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8번. 다음 등식을 만족한 연속함수 fx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뭘 묻고 싶은 문제입니까? 정적분의 결과는 죽일까요? 정적분의 결과는
민정아 고마워. 네. 그럼 이거 A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이다 알고 계시죠? 네, A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x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sin x 플러스 3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코사인 x dx를 적분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fx 대신에 이제 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sin x 플러스 3의 1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첫 번째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요? sin x 곱하기 코사인 x 나오는데 그 상태로 쓰면 바보라고 두 함수의 고배 형태를 되도록 회피해야 되죠. 근데 sin x 곱하기 코사인 x는 2분의 1 sin 2x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 sin 2x 백악공식 이용해서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상수배는 어차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타당하냐?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부정적분 이렇게 얻어질 거고, 두 번째는 그냥 sin x겠죠.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파이 4파이 0이면 앞에 거 0이냐? 0이 아니냐? 코사인 4파이 1 마이너스 4분의 1 0 1 플러스 4분의 1 앞에 거 0이지 않냐? 아이씨 대답 안 해주네. 뒤에 거는요? 3a 0 말이 안 되는데 왜 적분이 뭐가 틀리지? 2파이 코사인 4파이. 아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2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서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파이니까 4분의 1 그죠?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오네요. 그죠? 뒤에 거는 그냥 3a만 나와요. 근데 a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a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죠. 따라서 fx는 sin x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확정되고요.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이다. 이 명료한 명제만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언제나 늘 풀어서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정적분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양이냐 음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프를 근데 최소한도로만 그리자고요. 우리 지금 보시면 0에서 파이까지만 접근할 거니까 딱 0에서 파이까지만 필요하죠. 그죠? 근데 sin 2x는요 주기가 파입니다. 그럼 한 주기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그래프까지는 필요 없고요. sin 2x가 원래 이런 식으로 한 주기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0에서 파이까지. 그죠? 근데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아 이 식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그냥 뭘 쓰면 돼요? sin 2x를 그대로 쓰면 돼요. 절대값 씌웠을 때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sin 2x를 사용하셔야 되죠. 근데 굳이 이것도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싶은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여기 이 부분의 면적과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 동일한 거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점대칭 구조를 형성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만 계산해서 2배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죠. 2배.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하고 2분의 파이 0 하죠. 그럼 코사인 파이 2분의 1 2분의 1 0 0 0 0 2분의 1 나오니까 이게 2 되겠는데 그죠? 맞죠? 고마워요. 기억시옷. 자 다음 방금 왜 그래요? 왜 선생님은 혐오하는 그 소리를 내죠? 왜? 츤데레라고요? 무슨 말이죠 그게? 신세대라고요? 아 그래요 신세대 예, 신세대예요. 진정한 신세대는 저예요 여러분들. 신세대라는 표현을 제가 고등학생 때 저한테 쓰기 시작했거든요. 알겠죠? 네? 그건 좀 아니에요? 뭐 그건 좀 아니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인데요. 이런 것도 함수의 그래프 너무 거창하게 그리지 말라고. 2x제곱 마이너스는 어차피 뭐예요? 단조증가 함수죠?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냥 단조증가 하나 그려. 됐냐? 이렇게 성의 없어도 돼요 선생님? 돼요. 알겠죠? 자 x좌편 얼마냐? ln 2죠? 그럼 절대값 씌우면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자세한 그래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인티그랄 0부터 얼마까지? ln 2까지는 2-2x제곱 이걸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n 2부터 1까지는 2x제곱 마이너스 2 이걸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됐죠? 부정적분은 2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니까 2 ln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ln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 ln 2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쉬었다 하죠.